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12월 2일 종목 연구입니다. 아, 종목이 많다고 너무 징징거렸나요? 오늘은 어떻게, 어제는 더군한테 방송을 쉬어가지고 종목 연구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어제 오늘 댓글 합쳐가지고 종목이 11개 달랑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건강을 너무 염려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그 사람 마음이 간사해요. 그죠? 종목이 많으면은, 이 많은 거 언제 다 하나 싶기도 한데, 오히려 종목이 안 올라오니까 오히려, 섭섭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이제 안 듣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11개 종목을 재빨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아닙니다. 감기 걸린 게 아닙니다. 사례가 걸린 겁니다. 자, SK바이오팜부터 출발을 합니다. SK바이오팜 질문하신 분은 RSI가 70m로 안 내려가길래 매도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네요 라고 댓글을 다셨는데요. 아마도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그죠? 이날만 하더라도 RSI가 70을 넘게 하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은 것은 잘된 선택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쭉 밀리면서 RSI가 70m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이날은 매도했었어야 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역시 보합이긴 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RSI가 위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론이긴 합니다만은 이날은 매도하지 못했더라도 그 다음 날 11월 30일 날 어제 매도했었어야 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뭘 전제를 하고 가고 있는 거죠. RSI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SK바이오팜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목균형표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일목균형표대로 거래하기는 상당히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죠? 그나마 이제 겨우 구름이 만들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도 기준선 위니까 그 다음에 구름을 넘어섰으니까 괜찮아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RSI로 매도한다면 매도가 맞고요. 아니면은 기준선으로 매도한다면 아직은 좀 더 기다려도 되고요. 또 RSI가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매수해도 되고요. 이 종목은 현재로 봐서는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목으로 봐서 통상 어떻게 합니까? RSI라 기준선 관계없이 구름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해보고 다시 가는데 이 테스트할 때의 기준선에서 돌아설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구름 상단에서 돌아설 수도 있고 재수 없으면은 조금 더 내려가가지고 구름 안에 들어갔다가 돌아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대부분의 경우에 구름 밖으로 삐쭉 고개를 내면은 아무래도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해보고는 가는 경향이 많으니까 역시 매도하셨더라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또 있지 않겠냐. 이날 매도했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SK바이오팜은 여전히 구름 위쪽이니까 저는 역시 다지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다지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죠? 일단은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RSI가 조금 버벅거리기니까 조정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왔다 갔다 약간 조정을 보일 것 같은데 구름 위쪽에 있으니까 RSI로 거래한다면 진작에 매도하고 그건 매도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일모로 거래한다면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그냥 보유하고 있어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까 SK바이오팜과 마찬가지로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구름 테스트하고 가는 과정을 이 종목도 비슷하게 진행하지 않겠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조정이 예상되니까 크게 욕심낼 것 같아 보지는 않고요. 지금도 벌써 오늘 같은 경우도 올랐으니까 내리면 내리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기준선 위쪽에서 역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여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삼성물산도 여전히 동그라미 그래도 되겠네요. 그죠? 구름 밑에 있으면서
구름 밑에 이런 데서야 좀 적당한 데가 없나요? 자, 구름 밑에 있으면서 기준선이 있다면 이 정도 같으면은 다진 매수입니다만은 이 종목은 구름 위에서 기준선이니까 굳이 다진 매수라고도 말하기 어렵죠. 그냥 상승세다. 그죠? 지금은 상승세 와중에 나타나는 조정일 거다. 뭐 이런 정도의 분석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IA 또 마찬가지죠. 그죠? IA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계속 가고 있죠. 기준선 구름은 다 상승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RSI가 조금 과열권이네. 그러니까 전에도 RSI가 70 넘었다 그래가지고 바로 꺾이지 않았으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죠? RSI가 70 넘었다 그래서 바로 꺾이지 않고 며칠을 더 갔으니까 여기도 경우에도 70 넘어간 다음에도 며칠 더 갔고요. 보다시피 여기도 70을 넘어선 다음에도 며칠 더 갔으니까 여기 어디죠? 며칠 더 갔으니까 지금도 뭐 며칠 더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고점이었던 670원. 이놈 종목은 페니 주식이네요. 그죠? 천 원도 아니고 670원짜리네요. 어쨌든 간에 1, 2원에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네요. 지금 보니까. 하도 종목이 다 많아가지고 모든 종목을 다 꿰고 있지 못하는데 IA는 사실 솔직히 저는 처음 보는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차트로 봐서 그냥 뭐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질 거로 보여지고요. 전고점 근처에서 다소간 좀 이날 음선이 두 개 바박 나타났으니까 역시 아무래도 이 매물 부담은 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뭐 RSI가 70일을 넘어서다가 이럴 때까지는 계속 상승이 이어지리라 예상됩니다. IA 좋아 보이네요. 근데 뭐 사실은 페니 그 1000원 밑에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차트가 좋다 하더라도 그 소위 페니 스탁 1000원 밑으로 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매우 볼라타일하거든요. 매우 변동성이 큽니다. 실제로 변동성이 매우 크고요. 이런 종목은 외국인의 기관들은 거의 거래하지 않고 기관들 일반인들 많이 사고 팔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다시피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증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IA 차트 좋으니까 사세요라고 권할 수 있는 상황은 저로서는 아니다 하는 거죠. 갖고 계시다 그러면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추천은 상승세로 보여집니다.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동그라미는 못 치겠습니다. 그죠? 풀무원입니다. 풀무원은 계속 그렇죠.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죠. 그죠? 저도 풀무원 두부 좋아합니다. 풀무원 두부 좋아하고요. 풀무원에서 나오는 그 찌개용 두부 좋아하고 풀무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들 상당히 집에 저희 식탁에서 믿을 만한 음식이라고 믿고는 있고 잘 먹습니다만은 주가는 보다시피 최근 들어서 신통치 못하죠. 구름 밑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영 힘을 내지 못하고 계속 비실거리는 모습이고 그나마 지금은 그래도 기준선을 넘어선 상태이니까 타진 매수 정도 그죠? 타진 매수 정도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보면은 그동안의 이 종목의 주가의 하루 변동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죠. 그죠? 보다시피 그 캔들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의 변동폭이 매우 작은 이런 캔들을 가지고 이 구름을 뚫으려고 그러면은 이 캔들을 가지고 도대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이걸 넘어서 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구름을 넘어서 따뜻한 햇살로 돌아서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실 경우에는 계속 보일 거고요. 만약에 풀무원의 음식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매수하고 싶다면 타진 매수 정도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종목에다가 적극 매수의 동그라미를 붙여가지고 계속 사라 끝내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닌 거로 보여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니까 갖고 계시는 거는 반대하지 않지만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혹시나 확률은 낮습니다. 혹시나 기준선 밑으로 또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일장 춘몽이니까 요 구름 위로 기준선 위로 올라왔던 게 일장 춘몽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던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못하면 구름 밑으로 또 이렇게 땅굴을 더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선 얼마입니까? 15,775원의 지지 여부가 관건이다라는 말이죠. 그죠? 일단은 타지 매수 정도의 의견입니다. 링네트입니다. 구름에 딱 걸렸는데 햇빛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잘 알 수 없죠. 그죠? 근데 일단 구름을 날아서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잘 보시면 기준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올라갈 거예요. 기준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기준선이 올라갈 거예요. 저절로. 주가가 설령 올라가지 않더라도 기준선은 저절로 계속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기준선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추세가 상승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보다시피 여기서 기준선에서 꺾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세가 계속 빠졌잖아요. 그러다가 기준선이 상승하면서 추세가 상승세로 돌아서니까 기준선이 상승하는 한 추세가 상승세라는 관점에서 말한다면 지금은 구름이 조금 내려가 있으나 뭐 위에 있는 구름도 두텁지 않아서 결국은 구름으로 넘어서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구름박 일단 나갔다가 구름을 테스트하는 정도의 과정으로 보여주고요. 얘가 아예 우리의 예상이 틀려가지고 아예 밑으로 차박기려 그러면은 이까지 6,000원 밑으로 내려가야 될 텐데 6,000원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너무나 구름이 두터우니 그럴 확률은 좀 희박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여전히 기준선이니까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여전히 타진 매수 관점으로 보고 싶네요. 그렇죠. 구름만 싹 넘기면 더 좋은 거고요. 뭐 그렇게 구름이 너무 가리라 쉽게 해보라도 구름을 넘기리라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는 그냥 아까 그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만 넘겼지 구름 안으로 못 들어갔는데 지금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을 넘겼고 드디어 구름 안으로 들어왔죠. 그죠? 구름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구름을 넘겨서 따뜻한 오래간만에 햇빛 한번 그려볼까요? 또 오래간만에 햇살이 빛나는 해가 따뜻하게 빛나는 해를 좀 멋있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네. 그죠? 반짝반짝하게 태양에 빛나는 어떻게 그려야 해가 멋있게 그려질까요? 오늘 좀 그림이 햇빛이 잘 그려진 것 같네요. 하여간 따뜻한 햇살을 향해서 곧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RSI는 아직까지 과열을 말하기는 그렇고요. 과거 예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얘가 RSI를 넘긴 다음에도 좀 RSI가 더 갔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랬고 아무래도 이제 나노신소재 그 시가총액상위 종목보다는 좀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RSI가 70을 넘어서면서 과열 국면이 보이더라도 한참 더 갔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늘었으면서 얘가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스토리가 예상이 됩니다. 역시 이 종목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뭡니까? 타지 매수 관점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뭐 타지 매수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투스입니다. 컴투스는 뭐 다 나왔죠. 그죠? 뭐 이게 제가 언제 분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컴투스는 이미 구름 밖으로 나왔죠. 구름이 얇으니까 더더구나 보이십니까? 구름이 얇으니까 나왔다가 구름을 테스트해보고 가는 전형적인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있죠. 현재 RSI가 70 넘어서니까 다소간 과열 국면이니까 뭐 약간 조정을 보이겠죠. 살짝 뭐 좀 더 하루 이틀 올라가 조정을 보이든 아니면은 뭐 어쨌든 간에 뭐 RSI가 70 이상에 난 게 다소간 과열 국면이다 하는 정도이지 뭐 나빠 보입니다. 아이고 이거 왜 갖고 계세요? 빨리 파세요. 이러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낙관적이죠. 좋아 보이죠? 낙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낙관적이니 조정을 보이면은 오히려 그때가 더 담을 수 있는 찬스가 아니겠느냐 싶죠. 뭐 절한선 욕심을 낸다면 절한선과 기준선 정도까지라도 내려준다면 정말 행복한 거고요. 매수 측면에서 본다면 갖고 계신 분 같으면 뭐 이런 정도의 조정이라도 뭐 관계없어 라고 하신다면 RSI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계속 갖고 있어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뭐
조정만 보이라 제발. 아니면 지금이야 당장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샀는데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아마도 며칠 동안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은 이렇게 이제 기술적 분석해서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쯤 됐다고 치자 이거죠. 며칠 전에 이날은 얼마입니까? 49,400원일 때, 이 며칠이었죠. 11월 24일 날 설 하나솔루션 차트를 딱 보면은 여러분들 보기에 이 종목이 어떠 보입니까? 먼저 후행스팬, 캔들 위에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주가, 기준선 위에 있네. 구름 위에 있는 건 당연하고, 기준선 위에 있고, 이 날짜 전환선 상 넘었네. 그죠? RSI, 괜찮네. RSI로 봐서는 아직까지 과열이라고 말할 상태는 아닌데, 말해보니까, 현재로 봐서는 나쁘다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가겠네. 라고 분석이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날 고상창 떨어질 거야 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점쟁이지. 그거는 합리적으로 봐서 어떤 확률적으로 봐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예상이 되지. 여기서 이런 차트를 보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이상한 사람이죠. 솔직히. 근데 그게 제가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렇게 오를 줄 알았는데, 그죠? 이까지는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상대로, 그거 봐, 잘 가잖아. 저한테 넘었었잖아.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이날 빠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빠졌는데, 이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준선 마저 무너뜨렸는데, 그러면 이 옛날에 이 분석이 틀렸느냐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잘못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때 주가가 이렇게 갈 때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야, 아무런 감 없이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예상을 하긴 합니다만은,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기술적 지표가 움직이는 것이지, 기술적 지표가 먼저 움직이고,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분석이 잘못됐다보다도 주가가 먼저 움직이면서 지난선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되는 결과다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날은 그래도 시가가 기준선 밑으로 훅 내려왔다가, 그죠? 46,400원 됐다가, 그래도 종가는 46,000, 그 전날이군요. 그러니까 11월 오늘 1일이고, 1일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46,400원에서 기준선 밑으로 푹 내려왔다가, 그래도 종가는 기준선에 거의 닿으면서 다시 기준선을 회복하는 듯 하였으나, 오늘은 시가와 종가가 같아지면서 기준선에서 살짝 멀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되느냐? 어찌해야 됩니까? 일부라도 팔아야 안 되겠습니까? 타진 매도죠. 통상적으로 이럴 때 하는 이야기가 타진 매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이라도 일단 리스크를 줄이자 하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기술적 지표가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원칙대로 한다면 이렇게 먼저 팔아놓는 것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가 또 올라가가지고 기준선 위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바보같이 팔았네. 괜히 팔았네. 라고 후회하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면서 다시 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니까 바보같은 짓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지 몰라도, 여기서 팔더라도 올라가면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더 내려가면은 그때는 여기서 파는 게 결과적으로 잘 됐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는 뭘 가지고 그러려니까 앞날을 알 수가 없으니 확률이 높은 쪽에다가 베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률이 높은 쪽에. 확률이 높은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기준선을 정해놓고,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상승할 확률이 높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죠?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야구에서 9회까지 요대봉으로 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게임은 질 확률이 높죠. 그죠? 물론 막판에 6점을 왕창 넣어가지고 짜릿하게 역전승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걸 역전승할 확률보다는 그대로 져버릴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젠가요?
그 전북 축구팀이 그 도쿄인가요? 일본 팀에다가 4대1로 깨지더라고요. 4대1로. 근데 이대뽕을 찍었으니까, 이거 이번 게임 졌구나. 그래서 한 장 더 넣었어요. 2대1 됐어요. 잘하면 이길지 모르겠는데, 3대1 되니까, 이건 모르겠구나. 이거 이제 졌다. 4대1 됐죠. 이거 이제 졌구나. 그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니까, 기준수 밑에 싹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니까, 현재, 축구로 말한다면 한 2대뽕 정도 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2대뽕 지고 있는 거야. 혹시 두 골 팍 넣어가지고 기존수위로 싹 올라왔다. 그러면 2대2이 된 거라 2대3으로 역전된 거니까 그거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2대뽕으로 된 상태 같으면 아무래도 질 확률이 높으니까 100% 쳤다고 말하기 말고 타진 매도부터 하자. 그런 이야기죠. 그게 원칙이고 그게 트레이딩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확률이 높은 데 베팅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 아니겠느냐. 100%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서 맨날 하는 게 소실대탐 아닙니까? 소실대탐. 조금 잃더라도 제대로 걸릴 때 왕창 먹어가지고 수익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야간간에 이제 하나솔루션 저도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 관심 종목에도 리스트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기준선 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은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일단은 타진 매도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서면은 또 추가로 사든지 이런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확대하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자, 넥슨 GT입니다. 넥슨 GT 같으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넥슨 GT 종목을 보고 여러분의 친구가 제 종목 분석을 맨날 보는 분 같으면 뭐라고 말할지 답이 견적이 나오죠. 그죠? 막 딱 나비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이거 좀 위험하지 않냐, 이거? 기준수도 밑에 있고, 더구나 구름을 넘어가려고 하면 까마득한데, 이거, 그렇지 않냐? 차라리 이거 팔고, 그죠? 이거 팔고, 이거 가지고 다른 종목, 있습니까? 아까 앞서 보았던, SK바이오팜이나, 삼성물산이나, 뭐였죠? 이런 것들. 풀모는 좀, 사실 좀, 구름 밑에 있어가지고, 솔직히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였죠, 아까? SK바이오팜이나, 삼성물산 좋아 보였잖아요, 그죠? 그런 정보 사라라고, 컴투스, 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름 밑에 있고, 더구나, 저랑 기준선 위로 싹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기준선 밑으로 빠진 다음에는 좀처럼 기준선조차도 회복하지 못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어서 쉽사리 상승을 말하고 구름을 넘어갈 것이고 추세가 위로 올라갈 거라고 주장하기에는 역시 시간이 걸리겠죠. 설령 구름을 넘기게 할지라도 이 구름을 이렇게 둘지를 못하겠죠. 그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 들이는데 시간을 차라리 빨리 청산하고 혹은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해도 가면 다행인데 그죠? 이렇게 해도 가면 다행인데 오히려 이렇게 안 된다는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만 단순하고 무식하게 구름 밑으로 내려간 이후에는 이 종목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라도 넥슨 GT는 웬만하면 빨리 팔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종목을 사고 싶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SK입니다. SK를 사신 분은, 말씀하신 분은 지난번에 한번 샀다가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또 살라니까 무섭다라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과거에 이럴 때서 샀다 그러면은, 구름 밑에 있을 때 샀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혼났겠죠. 그죠? 바닥인가 하면은 조금 오르다가 쭉 빠지고, 바닥인가 하면 좀 오르다가 또 빠지고, 그랬으니까 정말 혼났겠죠. 그죠? 그러다 결국은 계속 빠지다가, 그래서 제가 저한테 아마도 SK를 물어보신 분들 많았어요. SK는 어디가 바닥이냐? 어디가 바닥이냐. 그래서 제가 이거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RSI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다이버전스 아니겠습니까? 라고도 했던 게 아마 여기 흔적인 것 같은데 이후에 주가가 그래도 절한선 넘어서고 기준선 넘어서고 구름을 넘어서는 듯 같아서 아마 요때 아마 제가
분석을 써놓기로 아마 이때 제가 예상하기로 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됐다가요. 구름 밖으로 이제 나갈 것 같으니까. 예? 구름이 나갔으니까 아마 올라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다시 갈 것 같아요. 라고 아마 제가 그때 SK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실제로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구름을 팍 넘어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예상과는 달리 구름을 넘기지 못하고 구름 안으로 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구름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밑으로 빠진 건 아니고 기준선도 무너뜨리지 않고 전환선조차도 버티더니 크게 볼까요? 전환선조차 버티더니 다시 짝짝짝 해서 다시 구름 밖으로 나왔죠. 그죠? 박았죠. 그리고 오늘은 다시 구름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이 뭡니까?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는 과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말입니다. RSI가 높으니까 다시 구름 근처까지 다시 오거나 이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전환선 근처까지 왔다가 복잡 하나 다시 그릴까요? 또 RSI로 봐서 며칠 갔다가 조정을 보이면서 전환선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가는 이런 모습은 예상을 되지 몰라도 뭐 현재로 봐서는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조정을 보일 때마다 매수, 올라간 대로 매수 측면에서 이 종목은 아마도 매수하는 데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넥슨 GT 아까 보면 넥슨 GT처럼 구름 밑에서 땅굴을 파고 있으면서 구름 밑으로 땅굴을 파고 있으면서 위에 막강한 구름에 버티고 있는 도대체 이놈의 구름을 넘기니까 얼마나 가까라고 답답한 종목, 그야말로 햇빛 아래쪽에서 그늘 속에 있는 종목보다는 이제 옛날에 SK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정말 답답했죠. 그죠? 답답했죠. 더구나 얘도 구름을 넘기는데 바로 못 넘기고 보다시피 넘어갔다가 멀렸다가 넘어갔다가 이 구름 둡지도 않은데 이랬다가 결국은 넘었었으니 근데 이럴 때 지금이었어야 전에 비해서 좋아졌으니 저런 기준수 넘었을 때 여기서 타진 매수 그죠?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왔을 때 여기서 그러니까 본격적인 매수가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SK는 동그라미.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드래프트킹이라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입니다. 완전히 이제 미국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저는 중국 주식도 받아라 하신 분도 있었는데 동서양을 넘나들면 이러다가 이제 터키 주식, 뭐 방글라데시 주식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차트만 있으면 저 드래프트킹이라든지 또는 뭐 쇼피파이라든지 뭐 정확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은 뭐 그래도 차트만 있으면은 이 종목이 전반적으로 추세가 어떤 건지 살만한지 아닌지 정도는 쉽게 보험도 일단은 예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한테 봐달라 하시는 그겠죠. 일단은 어떻습니까? 일목으로 봐서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일단은 좋아 보이죠. 그죠? 좋아 보입니다.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RSI가 조금 고점에서 약간 고기를 숙이는 거, 여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RSI가 조금 고점에서 고기를 숙이면은 어쨌습니까? 조금 주춤거렸으니까 얘도 주춤거릴 것 같고요. 더더구나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항상 구름 밖으로 나온 종목들이 어떤 습성이 있죠? 말도 잘 안 나오네. 습성이 있죠? 어떻습니까? 내려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간다 그랬으니까 이런 약간의 조정 과정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일단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거죠. 매도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래프트킹은 경우에는 어떻게 동그라미 그죠? 괜찮아 보입니다. 올라갑니다. 조정이 있으면 더 사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삼성물산과 컴투스, SK는 그냥 동그라미, 그죠?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 타진 매수.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여기 타진, 이게 동그라미로 돼야 되네요. 그죠? SK바이오팜에 캘슬 마크도 필요 없겠네요. SK바이오팜, 구름 위니까.
구름이니까 좋아 보이는데 왜 제가 켈스마크를 붙여놨으니까 RSI가 이렇다는 측면에서는 조정을 보일 거란 이야기 생각해서 그냥 다진 매수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뭐 그렇지나 다진 매수라 그래가지고 뭐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라 매수에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자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역시 조정이 예상되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니까 똑같은 동그라미가 되죠. 왜 SK바이오, 삼성물산은 동그라미가 큰데 뭡니까? SK바이오폰 동그라미 작냐? 크게 그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컴투스도 그렇고요. 컴투스도 괜찮아 보이네요. 구름이죠, 그죠? 이것도 조정 보이면 감지덕지죠. 자, 그래서 야간간에 삼성물산, SK바이오팜, 컴투스, SK 등등을 조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은 적극 권해드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종목이 많지 않아가지고 종목 하나당 말 길게 했나요? 30분쯤 됐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종목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